y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거 여기다 넣으면 구할 수 있죠. 그럼 우리 구해보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ix제곱 대신에 ix1 마이너스 ay1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단면적은 a라고 그랬고요. 그죠? 그 다음에 u는 얼마예요? 2y가 떨어진 거죠. 도심에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축과제의 거리가 2y1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ix1 마이너스 ay1의 제곱 플러스 4ay1의 제곱 그죠? 그래서 ix1은 3ay1의 제곱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이게. 네. 다음 그림과 같은 불규칙한 단면 AA축에 대한 단면 이착 모멘트가 AA축에 대한 단면 이착 모멘트 IA가 35 곱하기 10의 6승이 돼요. 단위를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단면적은 1.2 곱하기 10의 4승이 돼요. 그 다음에 BB축에 대한 단면 이착 모멘트는 얼마인가? 이거를 구하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 IB를 구하려고 그러면요. ID를 알아야죠. 이게 도심이니까요. 그죠? 네. 그 다음에 A, 2는 얼마예요? 10이 떨어진 거죠. 10의 제곱이에요. 근데 우리가 ID를 요걸 모르죠. 그죠? 근데 우리 IA를 알고 있어요. IA를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편집정리 써보자고요. IA는 어떻게 돼요? IA는 ID 플러스 A, 그 다음에 얼마예요? 40의 제곱이 떨어진 거죠. 그죠? 여기서 보시면서 우리 구워준 축까지 해버리자. 그죠? 그래서 ID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IA에다가 A 40의 제곱을 하면 되죠. 그럼 우리 여기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그럼 IB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IA 마이너스 A 40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 1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 밑에도 써볼게요. IA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IA가 35 곱하기 10의 6승 마이너스 그 다음에 A는 1.2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40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가 얼마야? 1.2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10의 제곱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요. IB는 17 곱하기 10의 6승 나온대요. 여기요. 네. 요게 구해놨죠. ID 값. ID 값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숫자가 커 보이는 거 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편의주행 쓴 거죠. IP에 대한. 그죠? 네.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요게 여기로 들어오면 요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세워놓은 식하고. 예. 그 다음에 28번 볼게요. 다음 그림에서 AA축과 BB축에 대한 음영 부분의 단면 이착 모멘트는 각각 AA축에 대한 단면 이착 모멘트 여기가 IB가 얼마냐면 IB는 116만 그 다음에 IA는 8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음영 부분의 면적 이거를 구하라고 그랬네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한번 구해볼까요? 자, IA에 관한 단면 이차원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중심에 대한 거, IG, 그죠? 중심에 대한 거, 더하기 A, 2의 제곱, 2는 8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죠? IB 한번 볼까요? IB는 IG에다가 단면적 A에다가 얼마를 떨어졌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그 양축이 14가 되겠죠. 14의 제곱, 그죠? 그래서 IG 플러스 88의 64, 64A는 IA가 얼마예요? 8만. 그 다음에 IG 플러스 14의 제곱. A, 요거는 IB니까 얼마냐면 160, 16만. 네, 이렇게 되죠. 요거에 2원 1차 방정식 풀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2원 1차 방정식 풀면 A가 얼마 나오냐면 606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IG는요 41.2 아니 41,212cm 4씩 나온대요. 네, 그러니까 뭐야? 단면 도심에 관한 단면 2차 모멘트도 아주 있고 단면적도 아주 있죠.
자, 다음 그림에서 단면적 A인 임의의 부재의 단면이 있다. 도심축으로부터 Y1 떨어진 축을 기준으로 한 단면 2,000V가 요게 IX래요. IX1. 그 다음에 3Y 떨어진대. 여기 IX2죠. IX2는 그 3Y 떨어진 기준으로 했을 때 IX2 요거의 단면 2,000V 크기를 구하래요. 요거는 알려준 값. 그죠? 요거는 알려준 값이고요. 요거를 구하라는 거죠. 단면적은 A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뭘 모르냐면 도심축에 대한 건 몰라요. 그죠? 일단 우리 구하라는 축에 대한 단면 이체 모멘트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IX2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도심에 대한 거, IX0에 대한 거에다가 더하기 A 단면적에다가 우리 축이 이동한 거리는 3Y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 요걸 몰라요. 요걸 모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 ix1을 이용을 해보자고요. ix1 값은 아는 거니까요. ix0, 그 다음에 a y1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ix0는 어떻게 되나? ix1 마이너스 a y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어떻게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ix2는 어떻게 되나? ix1 마이너스 ay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9ay1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ix1은 8ay1의 제곱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죠. 예. 자, 단면 2차 극모멘트예요. 극관성 모멘트라고도 부르고요. 극단면 2차 모멘트라고도 불러요. 이거는 이제 비틀림을 받을 때 비틀림에 대해서 그 저항하는 관성력 값이에요. 예. 그래서 단면 2차 극관성 모멘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우리 아까 이제 IXI의 단면 2차 모멘트 그랬죠. 단면 2차 모멘트가 IX에 관한 거는 어떻게 했어요? 인테그랄 A의 Y의 제곱 DA 그죠? 이쪽으로 표시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IY는 인테그랄 A의 X의 제곱 DA라고 우리가 표시했어요. 그죠? 근데 요번에는요. 어디냐면요. 이 우측이에요. 회전이 되게 되면 X축도 아니고 Y축도 아니죠. 우리 기준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회전력을 가하는 거죠. 이렇게 회전력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직교 좌표 축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틀어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틀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축을 로라고 이제 표시를 한 거예요. 거리를. 그래서 로라고 표시했는데요. 이것도 우리 이제 단면 극관성 모멘트는 IP, 폴러 모멘트, 극모멘트라고 그랬고, 남극 극구를 할 때 폴러라고 그러죠. 그 P자로 붙여요. P자로 붙여서요. 이거 P자로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정의식을 단면 1차 모멘트니까 얘도 방향만 다른 거죠. 그래서 IP라고 했는데, 여기 A에 우리 이제 로의 제곱 DA가 돼요. 근데 여기서 잠깐만 보자고요. 이 로는 이렇게 연장을 해보면요. 이게 어떻게 돼요? 피타고라스 영역하고 똑같죠. x, y. 그죠? 그래서 로를 구하면 로는 어떻게 돼요? 루트, 아니, 그냥 제곱을 하자고. 피타고라스 영역과 로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로 제곱 대신에 요걸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 a의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da가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건 어떻게 되죠? 인테그랄 a의 x의 제곱 da 플러스 인테그랄 a의 y의 제곱 da 이렇게 되겠죠. 요게 뭐예요? 요게 ix 요게 iy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극모멘트는 ix 더하기 iy가 돼요. 예. 근데요 여기서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극관성 모멘트 폴라의 약자예요. 제가 여기 영문 안 써놨는데 북극 남극 할 때. 근데 우리 왜 이런 얘기를 쓰냐면요. 우리가 여기 중심이 여기 있고요. 여기서 비틀림을 한번 가해볼게요. 이렇게 회전력을 회전 운동을 이렇게 가하면
가면 여기에 여기 뜬 분자는요 어디로 움직여? 일로 움직이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뜬 분자는 어디로 움직일까요? 여기로 오겠죠, 여기로,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뜬 분자는 어디가? 여기로 가죠. 누가 제일 많이 움직이죠? 끝에 있는 애가 제일 많이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끝에 있는 그 단면의 끝에서 그 저항력이 가장 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라 하냐, 폴라, 그죠? 폴라라고 얘기를 해요. 양쪽 끝에서 가장 커요. 상당 끝에서 제일 커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런다? 극모멘트. 그래서 그 극이라는, 폴라라는 뜻에서 IP로 표시해요. 예. 여기 이제 극관성 모멘트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IP라고 했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IX 더하기 IY라고요. 그죠? 그럼 IX1은 어떻게 돼요? 64분의 파이 D 4승 더하기 64분의 파이 D 4승. 그래서 얼마가 되죠? 32분의 파이 D 4승. 그래서 2R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32, 그 다음에 파이 2R의 4승. 그럼 어떻게 돼요? 32, 그 다음에 16, 파이 R 4승. 그럼 요거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파이 R 4승. 그래서 2분의 파이 R 4승도 알아야 되고, D를 구할 때도 알아야 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다음 사각형 단면의 도심에 관한 단면 위치와 극관성 모멘트를 구하라 그랬어요. HB예요. 예.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IX, IP는 IX 플러스 IY. 그죠? 그래서 IX는 이축에 관한 거니까 어떻게 돼요? 이축에 관한 거니까 12분의 BH의 3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축에 관한 거는요. 축하고 직각인 게 높이가 되는 거죠. 그게 3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분의 HB 3승이 돼요. 만약에 BH가 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BH가 같다 그러면 12분의 2 BH의 3승. 그죠? 그냥 H로 정리할게요. 12분의 H의 4승, 12분의 H의 4승. 그래서 얼마가 돼요? 6분의 H의 4승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지금 뭐 H하고 B가 같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문제 좀 풀어볼게요. 직경이 D인 원형 단면의 극관성 모멘트는 어떻게 된다고요? IX 64분의 파이 D 4승, IY 64분의 파이 D 4승 두 개 더하니까 32분의 파이 D 4승. 그죠? 자, 지름이 2cm인 원형 단면의 단면 이착극 모멘트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지름, 근데 여기는 이제 반지름으로 나타냈죠. 그죠? 여러분은 이제 반지름하고 지름하고 줄 때가 있으니까, 그거 다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 D는 2cm가 되는 거죠. 2m, 예, 2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반지름, 지름으로 다 구해보자고요. 그, IP, 64분의 파이 D 4승 더하기 64분의 파이 D 4승.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32분의 파이 D 4승. R로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32분의 16 파이 R 4승. 그래서 어떻게 돼요? 2분의 파이 R 4승. 이렇게 되죠. 그래서 R로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분의 파이. D로 집어넣어도 어떻게 돼요? 2분의 파이. 그죠? 예. 여기 답이고요. 예. 다음 그림과 같이 속이 빈 단면, 원형 단면의 도심에 관한 극관성 모멘트를 구해라. 여기 다 직경으로 됐으니까 D를 구해야 되고요. 큰 원에서 작은 원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원의 IP는 얼마가 돼요? 32분의 파이 10의 4승 빼기 작은 원은 어떻게 돼요? 32분의 파이 5의 4승. 그죠?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 920.38.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의 도심에 관한 단면 2차 극모멘트를 구해라. 자, 이거 어떻게 돼요? IX는 12분의 B 곱하기 B 3승. IY는 12분의 B 곱하기 B 3승. 그러니까 IP는 어떻게 돼요? 12분의 2 B 4승. 그죠? 그래서 6분의 B 4승. 그죠? 네. 자, 다음 그림
다음 그림의 직사각형 단면에서 5점에 대한 단면 2차 극모멘트 IP를 구해라. 그러니까 여기 5점에 대한 거 구했죠. 그러니까 IP는 어떻게 돼요? IP는 IX 더하기 IY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 보니까 이 두 심하고 어떻게 해요? 또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써야 돼? 편집점 써야 되죠? 그래서 먼저 IX 먼저 구해보자고. IX 12분의 그죠? IX 요거 도심에 가는 거 그죠? IX 12분의 B가 20 높이가 30에 3승 더하기 A가 어떻게 돼요? 20 곱하기 30 그죠? 그 다음에 요게 2가 되는 거죠? 그죠? 2Y라고 표시할게요. 2Y는 얼마가 돼요? 2Y는 20에다가 15 더하면 되죠? 그죠? 15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IY는요. IY는 이거는 지울게요. 이렇게. IY는 우측에 대해서 보여야 되죠. 그죠?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EX가 되겠죠. EX는 얼마가 되죠? 20에다가 10도 하니까 30. 그죠? 그래서 12분의 B가 얼마야? 30 곱하기 20의 3승 더하기 단면적은 20 곱하기 30. 그 다음에 2는 30의 제곱. 요거 두 개 더해주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거 얼마가 나오냐면 이렇게 1340000cm 4승이 나온대요. 오, 어려울 거 없어요, 이거. 그죠?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다음 그림의 단면에서 도심을 통과하는 Z축에 관한 극관성 모멘트. 극관성 모멘트가 23cm 4승이다. 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가 Y축에 대한 게 얼마라 그러냐? IY가 5cm의 4승이고요. 그 다음에 IX 프라임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가 요게 IX 프라임 축에 대한 게 요게 40이 돼요. 이 단면의 단면적을 구해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단면적을 구하라 그러는데요. 여기 이제 IP는 어떻게 돼요? IP는 IX 더하기 IY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IX를 구해야 되는데 IX는 어떻게 구해요? IX는 IP 마이너스 IY 하면 되겠죠.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극관성 모멘트는 23이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IX를 구할 수가 있죠. 23 마이너스 IY가 Y축에 대한 게 얼마야? 5. 그죠? 5. 그러니까 얼마가 되죠? 18이 되죠? 18. 그래서 우리 IX 프라임인데 우리 뭐 구하라 그랬냐면요. 단면적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는. 도심에 대한 IX는 구했고요. 그죠? 그래서 IX 프라임은 어떻게 돼요? IX에다가 A에다가 2의 제곱이 되겠죠. 2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cm가 되겠죠. 그죠? 축이 이동한 거리. 네. 그래서 IX 프라임은 얼마가 되냐면 IX 프라임은 40 되고요. 40. 그 다음에 IX는 얼마가 되냐면 18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단면적 구하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2는 3의 제곱이에요. 그죠? 그래서 A는 어떻게 돼요? A는 40 마이너스 18. 그죠? 40 마이너스 18 나누기 9. 그래서 얼마 나오니? 2.44cm 나오고요. 자, 단면 상승 모멘트 볼게요. 단면 상승 모멘트는요, 단면이, 우리가 대칭인 단면을 여기껏 다뤘어요. 대칭이 아닌 단면들은요, 우리가 이런 단면 한번 볼까요? 사각형 단면은 이건 대칭이죠. X축 대칭, Y축 대칭이에요. 이 대칭이 되게 되면 X축이나 Y축으로 회전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채널 같은 거 보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X축이나 Y축으로 휘지를 않고요. X축과 Y축 어디 사이로 이렇게 이제 주축이 생겨요. 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단면 상승 모멘트라고 그래요. 비대칭 단면에 이제 회전 같은 거래요. 그래서 여기 단면 상승 모멘트의 정의는요. X축과 Y축 사이로이기 때문에 두 개의 이제 모멘트, X축 팔 길이, Y축 팔 길이의
효과가 상승이 돼요. 그래서 그 상승 모멘트가 상승은 곱한다는 얘기죠. 곱한다는 얘기.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A에다가 X 도심, Y 도심을 곱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그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상승 모멘트를 구해라 그랬는데 뭐냐면 Y축과 X축에 대해서 구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좀 이 특징을 좀 봐야 돼요. 물체의 도심에서 상승 모멘트가 XY가 0이므로 IXY는 0이 된다 그랬는데 뭐냐 도심축 여기에 대해서 이 축이 도심축인데요. 여기가 이제 X, Y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X하고 Y,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축에서 떨어진 거리가 다 0이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단면 상승 모멘트가요, 그 도심축에 관해서, 도심에 관한 단면 상승 모멘트는 다 뭐가 되냐면 0이 돼요. 0이 되는데, 한 축만 0이어도 0이 돼요. 한 축만. 지금 보면은, 우리 X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Y가 여기, Y하고 Y1하고 이 단면을 보면, 이 윗단면하고 아랫단면이 어떻게 대칭이 아니죠.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Y에 대해서는 대칭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X, 우리 여기 밑에 이제 그림 B의 사다리꼴에 X축에 한해서 B대칭이고 Y축에 한해서 대칭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X, Y인데, 여기서 이제 뭐가 되냐면요. 이축에 대한 우리 이제 그 IXY 상승 모멘트를 구하게 되면 단면적에다가, 그죠? 단면적에다가 이쪽 단면 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Y로 곱하게 되고요. 이쪽 단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 플러스 Y로 곱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X하고 X, 그, 뭐야, 부호만 다르지 크기는 같거든요. 같으니까 이 값은 다 빼면 0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축이라도 도심을 지나게 되면 뭐가 된다? 상승 모멘트 값은 0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IXY가 0이 되는 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주축이라고 그래요. 또한 도심을 지나고 대칭축의 직각인 축도 주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최대 주축, 최소 주축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면 상승 모멘트는 도심에서 구하고자 하는 축까지의 거리가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 있으므로 상승 모멘트의 값이 양의 값 또는 음의 값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예제 한번 볼게요. 다음 X축, Y축에 관한 단면 상승 모멘트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I, X, Y 두 축이니까 구하고자 하는 축 표시한다 그랬죠. 예.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단면적에다가 도심에서 구하고자 하는 축과 제거리 요걸 곱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X축도 0, Y축도 0이죠. X도 0, Y도 0. 그러니까 얘는 0. 그죠? 다음 상승 모멘트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구하는데요. 먼저 라지 X, 라지 Y에 대한 상승 모멘트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얘네는 A 값이 있지만 어떻게 돼요? X 값도 0, 도심에서 떨어진 거. 다 0이죠. 도심이니까. 그래서 이 축에 대한 건 0이 되고요. 스몰 x, 스몰 y에 대해서도 되고요. 스몰 y 축에 대해서는 단면적은 BH가 되고요. BH. 그죠? 그 다음에 x는 얼마가 돼요? 2분의 b가 되고요. y는 2분의 h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b, 2분의 h. 그래서 얼마가 돼요? 4분의 b제곱 h제곱이 돼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 3번도 볼게요. 이제 원형 단면인데 라지 x, y에 대한 상승 모멘트 값은 어떻게 돼요? 0이죠. 이건 뭐 보나마나 0이고요. 그 다음에 스몰 x, 스몰 y에 대한 건 어떻게 돼요? 파이 r 제곱에 나와요. 단면적은. 그죠? 거기다가 우리 그 y축에서 요거 x 거리 x는 뭐가 되냐? r이 되고요. y에 대한 것도 r이 되죠. 그죠? 그래서 뭐예요? r 곱하기 r. 그래서 파이 r 4승이 되죠. 네. 자, 예제 4번 보자고요. 상승 모멘트 구하래요. 그럼 이거 단면을 잘라갖고요. 우리가 어느 축이냐면 이축에 대한 걸 구하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먼저 여기 첫 번째 도형에 도심은 여기 있어요. 그죠? 도심은 여기 있으니까 이게 x가 얼마가 되나요? x가 20이 되죠. 그 다음에 y는 얼마가 되나요? y는 80에서 절반이니까 40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있죠. 두 번째 도형. 두 번째 도형에 우리
x거리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낼게요. 빨간색. 빨간색으로 나니까 이건 x2라고 할게요. 2라고 하면 어떻게 돼? 40 더하기